저는 IM그라운드 학원 원장이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세상의 것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잔디 관리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1층에서 저희 아버지 학원 일은 지금 한 8년 정도. 그 이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연고지 없이 그냥 중국 가정교회 체험한다고 간 거예요. 배 타고. 要什么名字? 네, 쩌 리민위. 그게 이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죠.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비전을 보고 왔는데 왜 다시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다른 남의 건물 아니죠? 남의 건물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원래 1, 2, 3, 4였는데 최근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민우입니다. IM그라운드 학원 원장이고요. 주말에는 세상의 것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대표 원장님이신 건가요? 네네, 대표 원장입니다.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논술 학원이군요. 네, 통합 오. 논술 학원입니다. 근데 집이 네. 엄청 좋거든요. 제 집은 아니고 1층 장인 장모님 네. 모시고 저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집인가요, 그러면? 반반이죠? 반반. 이거 잔디 관리 이런 것도 다 하시는 거예요? 1층에서 저희 아버지 1층 관리는 아버님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2층 관리만 네, 하시군요. 저는 2층에서 책 보고 연구하고 요거 관리하기 싫으셔서 약간 노리신 건 아니죠? 약간 그것도 있고요. 여기 화단도 예쁘죠? 와. 저기 텃밭에서 저희는 1년 내내 여기 상추, 고추 다 여기서 먹고 이따 좀 가져가시죠. 깻잎이다.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어머니 엄청 아버님이 많아요. 엄청 보내주십니다. 네. 안에 보이시죠 저희 어머니. 네네. 여기 좀 텃밭- 안녕하십니까. 집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예쁘죠. 네. 야, 여기서 살면 안 늙을 것 같은데. 근데 늙어서 왔잖아 나는. 젊어지시겠죠? 어머니, 그럼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집에는 많이 못 계시겠어요? 집에는 거의 밥 먹고 잠자러 옵니다. 여기가 동네가 무슨 외국 같아요. 여기 집들을 다 이렇게 이제 지어서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배짱 개념 네, 같이. 사람들이- 학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대표님 이 학원 일은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학원 일은 지금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그 이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 계속 사역을 했었고 20대 중반에는 이제 외국 선교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한 3년 정도 중국 가정교회를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저는 중국 가정식도 못 먹어봤는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중국 가정교회 이제 뜨거운 부흥이다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네. 뭔가 제도적이고 제 마음이 좀 냉랭해지고 이렇게 성경을 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그걸 한국 안에서는 체험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경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좀 체험하고 싶다 해서 그냥 보따리 메고 70만 원 정도 들고 배 타고 간 거죠. 비행기 타고 만드니까 미립국은 아니셨죠? 아니에요. 황해 아니죠, 황해? 영화에서 보면 임창정 배우가 그래. 장기 매매하는 그런 배. 배에서 수술하고. 맞아. 20대 중반이니까 할 수 있었던 네, 일이에요. 그래서 혼자 갔죠. 그냥 무작정 연고지 없이 그냥 중국 가정교회 체험한다고 간 거예요. 배 타고. 중국어도 딱 2달 정도 공부한 상태. 한국에서. 叫什么名字? 네, 쩌 리민위. 오, 그냥 니하오 정도. 짜이찌엔. 그래서 띵호와.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70만 원밖에 없었으니까.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일단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기차 여행. 기차값은 어떻게 있었나봐요? 기차값은 있었죠. 아, 마지막 그 남는 거의 돈으로. 그랬어요. 하남성 남양이라는 곳에 거기 가정교회가 가장 뜨겁다 이런 얘기 들어서 거기 무작정 갔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하시고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또 한국 식품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하고 건물도 짓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며칠 동안 묵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나는 갈 데가 없다. 편도로 오셨기 때문에. 원웨이. 갈 돈이 없다. 되게 농부 같은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중국인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이 이제 한일에 속한 사람의 이제 수용조, 윈형제 이런 분들한테 세계 선교 이런 비전을 심어주신 분이었어요. 가정교회의 대부였죠. 은둔 고수를 맞아요. 거기서 만나신 무천도사 느낌이었어요. 한 분 만났어요. 대머리셨나요? 네, 맞습니다.
왜 대가들은 다 돼버릴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배웠죠. 뭐 한국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막 되게 겉멋들고 제 안에 거품이 많았는데 거기서 2, 3년 노동하면서 완전히 제 체질 개선을 했어요. 제가 진짜 샌님 같았거든요. 되게 이성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책도 많이 보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책을 덮어라. 노동을 통해서 영성을 체험해라. 뭐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죽었다, 네. 행방불명됐다, 뭐 그랬겠다. 네. 짧은 시간도 아니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뼈를 묻으려고 했었는데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선교사들을 싹 다 추방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됐고 한국에 나왔을 때 나이가 28살. 지금 보면은 나이가 되게 어린데 그때는 이제 학부도 졸업 못했었고 복학하려고 왔는데 제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 해서 사정사정해서 학교를 이제 입학시켜 주시더라고요. 학교를 늦게 졸업하고 보통은 코스가 신대원을 가는 코스. 보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이제 보고 온 비전이 이슬람 선교를 해야 된다. 중국인들을 키워서 이슬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가 받아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학부 마치고 제가 신대원 갈 게 아니라 이슬람 국제정치학 공부를 하고 싶다. 외교정치학 대학원을 가셨군요. 네,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일반 대학원이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때 한 2년 정도를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걸로만 보면 네. 그 인생이 좀 빡세시네요. 인생 전반이 조금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야, 네. 농부가 좀 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따가 제가 선교했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몸무게가 제가 48kg. 그 군대를 안 가고 좀 기다리셨으면 면제가 나오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중국 친구들과 같이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성육신 선교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몰랐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바뀐지. 너무 몰두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제일 충만했죠. 영성이 충만하려면 네. 50kg 미만으로. 네. 학교 공부를 쭉 다 하고 나신 다음에는 어떤 행보가 있으셨나요? 대학원 공부를 다 하고 좀 세상을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도 했어요. 학부를 마칠 때쯤에 그 서울신학대학교 구 도서관이죠. 장신대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그거 너무 배신자 아닌가요?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장신대 준비를 하는 것? 많이들 그랬어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하 1층 화장실을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네. 가지고 갔는데 거기 화장실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누가 너희 보고 교회를 섬기라고 했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누가 그 똥간에다 그렇게 은혜로운 네.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와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와. 네, 그래서 그 딱 구절이 그때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나가서 성육신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 그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있으려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장신대 두꺼운 문제집 있거든요. 노란색 그걸로 똥을 닦으셨나요? 아니요. 그거를 바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그 두루마리 그 화장지 휴지로 네. 제 눈물을 막 다 닦으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비전을 보고 왔는데 왜 다시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다 닦으면서 이제 걱정이 됐죠.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뭘로 이제 닦아야지.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위한 목사가 되고 싶어. 다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기도를 했는데 너의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해라. 외교정치학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마치고 그때 이제 제가 기자를 하게 됐습니다. 빡빡하네요. 네. 그때 마침도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집에서 가정에서 제 아내랑 가족들이랑 성경 공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같이 있는 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겠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우리는 호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로 부르자. 야자 타임인가요? 네. 그 세상의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네네. 친구를 뭘로 좀 좋은 어감으로 하면 좋을까? 옛날에 저희가 채팅에 버디버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디. 네. 버디버디 하셨어요? 네, 그럼요. 버디버디. 그래서 버디라고 부르자 해서 뭐 민우버디, 동은버디 뭐 이렇게 번님 하면 또 너무 불교스럽고 원래는 번님이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했는데 다른 분들이 뭐 여기 뭐 절이냐고. 덧님 하자마자 바로 그 산채 비빔밥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디로 하자, 버디로. 수평적인 공동체를 하자 해서 교회 이름은 세상의 벗교회.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저한테 고민이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서 그 교회 뭐 어디 소속이냐,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구성원들이 듣고 와서 좀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성원들이 정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요. 목사 라이센스를 따고 자격증. 네. 그러면 이제 떳떳하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다. 맞아요. 제가 이제 부자 생활도 정리하고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저희 교회는 수평적인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한테 과도한 사례비를 줘서 사회로 흘려보낼 수 있는 돈이 사라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헌금이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목사 사례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자. 그렇죠. 성도들이 내는 헌금 마음껏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례를 안 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자비량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뭐든 하겠다 해서 붕어빵 장사도 해봤고,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해봤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햄버거, 파스타 뭐 이런 거 만들고 팔고 이런 것도, 푸드트럭도 했습니다. 푸드트럭도 뭐 안 해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에피소드 어디 사오신 거 아니죠? 제 야. 이름을 이민우 목사 검색하면 네. 푸드트럭 기사가 제일 먼저 뜰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분명히 네, 네. 중국에서 48km였다가 네. 갑자기 기자가 됐다가 또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더니 네. 갑자기 붕어빵을 만들고 푸드트럭을 하고, 이게 한 사람이 과연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체성에서 먼저 흔들려가지고 나자빠졌을 네, 것 네. 같아요. 난 누구인가? 근데 저는 정체성이 한 번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그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뭔가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직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어요. 30살이 넘어 30 중반인데 푸드트럭 끌고 있고, 장인 장모님 부모님 다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커피숍을 좀 크게 창업을 했었는데, 그건 또 왜 그랬냐면 교회 인원들이 좀 모이면서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커피숍을 차리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앞에 허름한 기도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싹 개조해서 예쁘게 이제 만들었고, 제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제 옷을 바꿨죠. 참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 이 학원은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목사님만 희생하는 구조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하면 어떻겠냐. 전공을 살려보자.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때 좀 제가 또 너무 빡세게 살아서 인생을, 몸이 또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은 힘드셔야죠. 뭐 류마티즘 뭐 이런 것도 걸리고 그래서. 진짜요? 네. 그거 70대 넘어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 하면서 막 너무 힘들게 해서. 찬바람 다 맞아가면서 하셨을 네. 거니까. 그래서 그게 걸려서 몸으로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하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책을 보면서 뭐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고 했었던 그게 제 장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행복하게 롱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아이들과 같이 읽고 글쓰기를 지도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면 어떨까. 독서 논술 학원을 좀 열고 싶다.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겠다. 마음껏 하셔라.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이 오픈이 됐는데 지금 학원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번에 2호점 확장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1호점인가요? 2호점인가요? 여기가 본점 1호점이고요. 본점이군요. 제가 지금 학원 한 지가 7년 좀 넘었고, 와. 작게 시작했어요. 교습소로 작게 혼자서 시작을 했고 했는데 6개월 만에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됐고, 지금 7년 정도 하면서 저희 학원이 대형 프랜차이즈 논술학원 제외한 이제 초중 단과 논술학원으로 전국 1위를 전국 1위. 네, 아이들 혹시 몇 인원- 명 정도 다니는지. 지금 300명 정도. 300명이요. 네. 그냥 일반 학교라고. 일반 학교보다 인원이 좀 많아요. 오늘 그 친구들도 부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쁘고 정말 멋진 친구들이 많아서 이야.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러 오는 게 일하러 오는 것 같지 않고 이 아이들 보면서 진짜 힐링을 얻고 와. 재밌게 놀러 와요. 야, 이거 꽁으로 돈을 버시는군요. 저는 이제 돈을 저한테 안 주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냐 해도 돈 안 받고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 많은 네네. 고생을 하면서 공동체원들이 목사님 적성에 맞고 목사님이 정말 기쁜 일을 찾아라 했었을 때 이 일을 선택한 것부터가 또 하나의 서사고 드라마네요. 네네. 왜 실제로 지금 네. 출근하는 게 기쁘다, 맞아요. 즐겁다, 네. 애를 만나는 게 네. 하고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본점. 네. 본점이 어디에 있죠? 여기가 마곡 쪽인데요. 마곡. 아, 신방화. 신방화. 신방화요. 아. 본점은 신방화요. 네. 마곡점은 마곡이.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많이 있어요. 강서, 초등학교, 중학교 꽤 많이 있어요. 남의 건물 아니죠? 네, 이런 책들 아이들처럼 6학년 친구들과 같이 읽고. 6학년 애들이 이런 걸 읽어요? 6학년 때는 으악 너무너무 무서워 이런 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적 얘기하시는? 네. 아이유그라운드 학원입니다. 뭐 배우고 있어요? 국어 때 배워요. 국어 배우고 있어요? 네. 카메라맨님 왜 수염이 덥수룩해? 왜 수염이 덥수룩하냐고요? 너도 나중에 군대 갔다 오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이 유민호 선생님은 민. 민트처럼 색다른 우리를 잘 가르치신다.